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은 뭔가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입니다. 네. 이제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지금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였죠. 이 여야 모두 동시에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좀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에 민주당이 먼저 저출생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고 주거 대책과 함께 결혼 출산 지원금 대책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공약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거 대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 자녀 출산 시에 24평 주택을 그리고 세 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금 출산 지원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에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내용인데요. 첫 자녀 출생 시에 이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무이자로 전환이 되고요.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 혜택에 더해서 50%, 즉 5천만 원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아예 이 1억 원 원금 그 전액 1억 원을 감면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에 뭐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부부가 많은데 추가 출산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인구 위기 대응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예전에 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이제 표도 있었는데 정말 격세의 지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구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어제 오후에 저출생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를 강화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개발공약본부도 이제 어제 오후에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출산 휴가의 명칭을 엄마 아빠 휴가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했고요. 네.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한 달 동안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리고요. 이런 정책이 뭐 정책이니까요. 아직은 이제 네. 향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고 어제 하루 이제 나란히 공약을 발표를 했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을 투입을 해서 저출생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민주당은 저출생 패키지에 연간 28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을 하거나 추경까지도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가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명룡 대전 성사 되나입니다. 네. 이재명 원희룡 빅매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명룡 대전인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격돌 명룡 대전이 성사가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낙연 전 총리도 이 지역구에 출마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언했던 것은 아니지만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제 시사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네요. 네, 최근에 인천 계양구에서 국민의힘이 인천시당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사실상의 뭐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로 불러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도 원 전 장관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동안 구체적인 요 지역에 이제 출마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계양을에
재출마하겠다는 가능성을 이제 피력을 했네요. 명룡대전 성사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뭐 서울이나 성남에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이 선거를 이끄는 데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이번에 계양을 지역구에 재출마하겠다, 이런 뜻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기준과 또 절차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남지 어딜 가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 등 어떤 내부에 좀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요. 경선을 통해서든 전략 공천이 되든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명령 대전이 성사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을 수가 있겠네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남지 어딜 가냐, 이 발언 아무튼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제안입니다. 지금 그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에 공식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제 형식을 놓고 결정을 못했거든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준연동형으로 계속 갈 것이냐,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82일 이제 남았죠.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 연동형을 두고서 아직도 이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 보기 전에 먼저 그 전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네. 앞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당과 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할 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이 함께 반윤연대를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좀 반응을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도 SNS에 비례연합정당을 지지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공동의 개혁 과제를 함께 하자는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가 아니다, 각 정치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검증과 공천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굳힌 상황인데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주장해온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또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을 촉구를 했고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결국에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순서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 비례연합정당 탄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